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돌싱녀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 사연을 보낸 이유는 이혼한 남편의 민낯을 공개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친정엄마의 사업으로 부유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밑에 들어가 모든 걸 물려받으려고 하다가 사업이 망하자 순식간에 돌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내연녀까지 집에 끌어들여서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는 빈털터리니 그만 깨끗하게 포기하고 집에서 나가라더군요. 참 기가 차죠? 사업이 망했다고 저까지 망한 게 아닌데 말입니다. 엄마의 사업이 망하기 전 저는 미리 받아둔 게 있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크게 한 건 터뜨리면서 대박이 났는데 그걸 모르던 남편은 상간녀한테 빠져서 조강지처인 저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상간녀한테 이용당해서 모든 걸 잃게 되자 다시 제게 찾아왔죠. 저는 그런 남편을 속 시원하게 뻥 차버리고 이혼했습니다. 그때 통쾌한 순간과 함께 찌질한 남편을 고발할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작은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저한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은 그저 그런 평범한 곳이었지만 그것만 빼면 모든 게 다 완벽했죠. 저는 사람을 볼 때 돈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돈보다 사람 됨됨이야 인성을 제일 중요하게 보죠. 그걸 놓고 봤을 때 남편은 그게 부합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제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사람이 일이 확 바뀔 수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든 해줄 것처럼 굴고 사랑꾼의 면모를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 딴판이 되었습니다. 아, 왜 또 그래? 뭐가 문제인데? 그걸 정말 몰라서 물어?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오늘 금요일.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니?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것도 처음 맞이하는 결혼 기념일을? 아,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야? 아이고, 난 또 뭐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자기는 뭐 맨날 다 기억하고 살아? 그리고 내가 요즘 많이 바빴잖아. 거래처 문제로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겨우 기념일 까본 거 가지고 이러고 싶냐? 겨우라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 요즘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처음 맞이하는 결혼기념일을 까먹으니까 서운한 건 당연하잖아. 나만 우리 결혼 챙기는 것 같고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분이라고. 솔직히 요즘 자기 얼마나 변했는 줄 아니?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해? 가정에도 소홀하고? 아, 내가 뭘 변했다고 그래? 내가 뭐 마냥 노냐? 사느라 바쁘고 정신없는데 어쩌라고 그럼.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구는 건 연애 때나 가능한 거고. 우린 지금 부부야. 결혼은 현실이라고. 결혼까지 다 한마당에 내가 언제까지 그리 굴어야 하냐? 애먼 소리 그만하고 철 좀 들어. 안 그래도 먹고 사느라 힘들어 죽겠구만. 사랑 타령은. 정말 많이 변했죠? 변해도 이렇게 딴 사람처럼 변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3개월 뒤인가? 그때부터 무표정한 말투와 얼굴, 차갑고 무관심하게 구는 행동이 시작됐어요. 결혼하고 처음 3달 동안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저는 결혼하면 이렇게 많이 싸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드라마 보면 달콤한 신혼생활 보내기 바쁘던데 우리는 신혼으로 달콤하게 보내기는커녕 싸운 날이 더 많았습니다.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니 원래 3개월 동안 많이들 싸운다고 하더군요. 평생 다르게 살아오다가 같이 살게 되었으니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해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다 깜빡한 것도 아니고 처음 맞이하는 결혼 기념일을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주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자코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떠한 행동도 없더군요. 그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몇 마디 했더니 저더러 철 좀 들라고 하더군요. 사느라 바쁜 와중에 기념일은 무슨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싸운 시간이 많아요. 힘들었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으로 깔려 있다고 여겼습니다. 기념일을 꼭 챙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고 애정의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날을 기념하는 건데 별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면서 넘기니까 굉장히 서운하더군요. 한동안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남편이 밉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안 나누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냈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 역시 저를 그리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사랑이 메마르고 그저 그런 부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왔어? 일찍 왔네? 잘됐다. 오면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저녁? 당신이 이걸 다 준비한 거야? 모처럼 솜씨 발휘 좀 해봤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앞치마를 들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서로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갑자기 정답게 웃으니까 죽을 때가 다 된 건가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남편은 뭘 그리 멀뚱멀뚱 쳐다보냐며 얼른 밥 먹게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급기야는 저를 안방에 밀어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왜 저러는지 도통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해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파스타를 접시에 담아 제게 건네줬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맛있게 됐다고 맛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빤히 쳐다보다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멋쩍게 웃더니 이제 서로 그만 싸우고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어린 애들도 아니고 결혼까지 한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거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왜 하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늘이 본인에게 가장 기분 좋은 날이기도 하고 이런 날 저와 지난날의 서운함을 풀고 싶다고 하더군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가장 기분 좋은 날이야? 당신 생일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한테 뭐 좋은 일 있나? 아니면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어머, 당신 혹시 승진했어? 아니, 다 틀렸어. 승진보다 더 좋은 일이야. 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거든. 나 퇴사했어. 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퇴사라니? 갑작스런 남편의 퇴사 소식. 저는 놀란 탓에 소리를 꽥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퇴사한 거 가지고 뭐 그리 대단하게 놀라냐며 별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퇴사했으니 장모님이 하는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회사 돌아가는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언젠가는 여러 사람 자를 것 같더라니까. 실적 안 나온다고 사람 막 쪼아대고 밑에는 치고 올라오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회사에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 장모님이 하시는 사업 누군가는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장모님이 하시는 일 물려받을 생각 없다며. 그러니 별 수 있어? 내가 물려받아야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저질러버리면 어떡해. 적어도 나한테 상의 한마디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의하잖아. 이게 상의야? 통보하는 거지?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언제 말하든 뭐가 중요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지. 벌써 장모님께는 다 말씀드렸어. 내가 사업 물려받을 준비하겠다고. 장모님 되게 좋아하시더라. 안 그래도 연세 있으시니까 슬슬 일선에서 내려오고 싶으셨대.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는 이제 지친다며 그만 일을 내려놓고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엄마와 하는 일이 달랐고 남편 역시 그러해서 당장 물려주실 수 없었죠. 또 우리가 현재 하는 일을 존중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요. 한 번은 엄마가 남편에게 본인 일을 물려받을 생각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딸인 제가 싫어하니 사위한테라도 물려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엄마의 일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아이 장모님,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먼지 풀풀 나는 공장 일을. 저 그런 거 못해요. 장모님처럼 잘할 자신도 없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다 신경 쓰고 챙겨줘야 하는데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럴 그릇도 안 되고 능력도 없어요. 그저 편하게 책상 앞에서 앉아서 키보드 두드리는 게 제일 적성에 맞습니다. 저희 엄마가 하시는 일이 고되기는 합니다. 우리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 머리 씨름하면서 키보드 두들기면 그만이지만 엄마는 이리저리 움직이고 몸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엄마의 사업을 물려받기 꺼렸습니다. 하나뿐인 딸과 사위가 모두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 엄마도 크게 물려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전적으로 우리의 일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엄마의 사업을 물려받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엄마의 일을 물려받기 싫어했습니다. 손에 흙이고 먼지 안 묻히고 깨끗하게 편히 일하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뀐 거냐고 묻자 남편은 엄마를 위하는 척 희생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실 수 있겠어? 젊은 사이가 물려받아야지. 처음에는 힘들 것 같아서 하기 싫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 처음에만 힘들지 적응하면 또 괜찮아질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대표되어 내게 맞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 아무튼 장모님은 무조건 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관둔 줄 알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생각해놓고 움직인다고. 회사를 관둬도 엄마의 사업을 물려받으면 되니까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게 기가 찼지만 엄마 일을 물려받는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점점 힘에 부친다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고생해서 일군 사업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도 꺼림칙해 하셨고요. 그걸 남편이 이어받는다니 엄마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편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남편한테는 미리 상의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사전에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통보하는 거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알겠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왕 맡게 되었으니 한번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사표 내고 엄마 회사 물려받는 일로 먼저 말을 걸어준 남편 덕에 우리 부부는 모처럼 오랜 침묵을 깨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먼저 말을 건 남편의 의도는 썩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준 것 같아 좋기도 하더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제게 사업적 조언을 얻었고 저 역시 남편을 챙기며 사업 물려받는 일을 도와줬어요. 남편은 엄마 밑에서 일을 배우며 사업 물려받을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챙겨주려 하셨죠. 그렇게 일선에서 물러설 준비를 차츰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다급한 엄마의 연락이 모든 걸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공장이 다 넘어가게 생겼다는 충격적인 말에 일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놓고 곧장 공장으로 향했어요. 엄마! 왔니? 뭐야, 공장 꼴이 왜 이래? 직원들은 다 어디 가고 엄마 혼자 이러고 있어? 엄마의 연락을 받고 공장에 도착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장 바닥에 종이 조각들과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공장 기계들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엄마 혼자 덩그러니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공장은 썰렁함과 고요함만이 감돌았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빨간 딱지들 다 뭔데?
다 끝났어. 글쎄 이 공장이 넘어간다는구나.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다들 고소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일을 어쩌면 좋니? 내가 어떻게 세운 공장인데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진정해. 다 끝난 사람처럼 왜 이래?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나저나 그이는 어디 갔어? 김서방은 입에 올리지도 마라. 그놈 때문에 자식 같은 내 공장에 이 꼴 난 거니까. 뭐? 그이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김서방한테 전화 좀 해봐.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도통 연락이 안 돼. 일하느라 연락이 안 되겠지. 그이 출장 갔잖아. 며칠 걸린다고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출장은 무슨 출장. 출장 가라고 보낸 적 없어. 이거 벌써 돈 들고 튄 거 아니야? 당장 공장이 넘어가게 생긴 것도 충격인데 이 모든 일이 남편 때문에 일어난 거라니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출장 간다며 간단히 짐을 챙겨서 나갔는데 엄마는 그런 남편을 애타게 찾고 계셨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며 따졌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제가 알지 못하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엄마 밑에서 이어받을 준비를 하는 동안 엄마 몰래 회사 자금에 손을 댄 모양이었습니다. 여러 일을 순차적으로 배우던 중 회계 쪽을 맡아서 하게 되자 조금씩 돈을 빼돌렸다고 하셨어요. 직원들 월급이며 거래처 대금이고 뭐고 다 밀려가면서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빠른 속도로 배우고 익히길래 혼자서도 잘하겠다 싶어서 며칠 일을 맡기고 쉬고 계셨대요. 그때 본격적으로 빼돌릴 수 있는 돈 다 빼돌린 셈이죠. 심지어 공장 경리까지 이 일에 가담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 혼자 이 많은 돈을 다 빼돌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격리조차 무단결근에 연락도 안 되는 거 보면 둘이서 같이 공모해서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덜덜거리면서 핸드폰을 꺼냈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겨도 도무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엄마는 큰일 났다며 땅을 치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 옆에 털썩하고 앉아 멍하니 생각을 정리할 뿐이었죠. 그래요. 남편이 아무리 부족하고 1등 사위값, 남편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뒤통수 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인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엄마와 내게 이런 시련을 안겨줄 수 있나 끔찍하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두 모녀를 기만한 남편을 생각하니 잠자코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엄마를 집에 데려다드리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사건을 의뢰했고 연락 안 되는 남편을 제발 좀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경찰의 연락만 기다렸어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이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남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도 제 발로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것도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때깔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뒤에 한 여자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뭐지 싶어 남편에게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물었어요.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동안 어디서 뭐했어? 엄마 일은 대체 뭐야? 뭘 어떻게 한 거냐고! 공장은 당장 넘어가게 생겼지. 당신은 연락 한 통 안 되지. 엄마가 그러더라. 당신이 돈 빼돌렸다고. 그래서 나 경찰서에 당신 좀 찾아달라고 신고까지 한 상태야. 그런데 꼴이 이게 뭐니? 난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나.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당신은 팔자 좋았나 보다? 나랑 달리 때깔이 좋네.
아유, 쫑알쫑알 귀 아파 죽겠네.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대충 아는 거 아니야? 여태 기분 좋았다가 네 얼굴 보니까 팍 상한다. 뭐? 네 엄마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공장 왜 넘어가게 생겼는지 다 알면서 뭘 물어? 그럼 정말 당신이 한 짓이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다. 왜? 너 미쳤니? 어떻게 엄마랑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널 얼마나 믿고 의지하셨는데 사람 뒤통수를 칠 수 있냐고! 그럼 어떡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딴 조잡한 일 하기 싫은걸. 나는 그냥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돈이나 펑펑 쓰고 싶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판을 준비했지. 그래, 잔머리 한번 제대로 굴렸네.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너 뒤로 많이 빼돌렸다며? 엄마가 힘들게 일으킨 회사 저 지경으로 만드니까 좋니?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널 얼마나 믿고 신뢰하셨는데 애초에 이럴 작정이었지. 그래서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나한테 열심히 일 배우는 척 했던 거잖아. 이렇게 뒤통수 치려고. 뭐? 애초에 계획했던 건 아니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건 진심이야. 정말 처음부터 이러려고 작정한 건 아니었어.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됐고. 너 지금 당장 그 돈 다 내놔. 너 때문에 엄마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얼른 제자리로 다 돌려놓으라고. 내가 왜? 증거 있어? 이야, 내가 돈 빼돌리면서 증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다 지웠거든. 이중장부까지 써가면서. 그러니까 꼼깨. 나한테 들어온 돈 1원 한 장도 못 찾아가니까. 뭐라고? 뭐 그래도 너한테는 안 된 일이라 생각해. 그래도 후회는 없다.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폼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뒤통수 친 돈으로 폼나게 살아보겠다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증거가 없긴 왜 없어. 내가 어떻게든 밝혀낼 거야. 네가 회사 돈 몰래 빼돌린 증거 어떻게든 찾아낼 거라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는 줄 아니? 완전 범죄란 없어. 살인자도 수사하면 다 잡혀가는 마당에 네가 무슨 수로 발뺌할 건데?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래봤자 시간 낭비에 돈 낭비하는 건 너랑 장모님이니까. 아, 그나저나 돈은 있니? 날 상대로 싸우려면 변호사부터 구해야 할 거 아니야.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참, 위자료도 준비해야 될걸? 위자료? 참나, 회사 그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위자료까지 챙기시게?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야지. 네 엄마 회사도 망한 마당에 시간 끌고 뭐 있냐? 우리 이혼하자. 그래도 예정으로 위자료는 적당히 챙겨갈게.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지. 네가 뭔데 위자료를 운운해? 그런가? 그래, 좋아. 그럼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도장 찍고 이혼하자. 어차피 이 돈이면 위자료 받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참, 인사해. 여긴 내가 재혼할 사람. 남편은 뒤에 있던 아가씨를 제게 보여주며 인사시켰습니다. 우리 집에 따라 들어오길래 서로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 예상은 했어요.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당당히 내연녀까지 집에 데리고 들어온다는 게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저 여자가 저희 엄마 공장 경리라는 거예요. 이제야 퍼즐이 딱딱 맞춰지네. 쟤랑 짜고 그 많은 돈을 빼돌릴 수 있었구나. 저 앙큼한 것이 다 봐주면서 덮어주니까 빼돌릴 수 있었던 거였어. 너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취직도 못해서 알바나 뛰는 거 불쌍해서 격리시켜준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은혜 갚으면 안 되지. 언제부터야? 둘이 언제부터 눈 맞았냐고. 엄마한테 일 배우면서 공장 물려받을 준비나 할 것이지. 감히 바람을 피워? 진짜 끼리끼리 노는구나. 둘 다 뒤통수 치기 전문이네?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그딴 죄를 짓고 너희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어? 웃기지 마. 내가 그렇게 안 둬. 너희들이 지은 죄에 내가 낱낱이 다 까발릴 거야. 엄마 나 뒤통수 친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워?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조강지쳐 져버리고 장모님 등쳐먹은 놈이 뭐 좋다고 만나니? 너도 그래. 격리하면서 너 같은 놈 살살 꼬셔 돈 빼돌리게 도운 전형이 뭐가 좋다고 만나니? 이런 걸 두고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건가? 그래.
어디 한번 둘이 잘해봐. 내가 장담하는데 너희 같은 것들은 나중에 서로 등쳐먹으려고 할걸? 아이고, 걱정까지 해주고 눈물겹네. 이럴 시간 없을 텐데. 공장이며 집이며 다 넘어갈 판이잖아. 이렇게 한가하게 훈수둬도 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가 그렇게 악담한다고 우리 사이 절대 갈라지지 않아.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거든. 네 말대로 이제야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난 기분이야. 이제 와서 말하는데 넌 내 스타일 아니거든. 처음에는 조신해서 여자다운 맛이 좀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재미없더라. 난 이렇게 매력 통통 넘치는 여자가 좋거든. 이제 그만 비키지? 우리 바쁘거든. 집만 챙겨서 깔끔하게 나갈 테니까 더 이상 서로 터치하지 말자고. 나가기는 어딜 나가. 우리 엄마 돈 내놓으라고. 내놓고 나가. 아이,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꺼져. 남편은 저 하나쯤 가소롭다는 듯 밀치고 제 짐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안간힘으로 매달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바닥으로 내팽개치듯 넘어진 저를 내연녀가 깔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긴다는 듯 피식 웃어 보이더군요. 이때 제 자존감은 한없이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조금도 관심 없다는 듯 여유롭게 휘파람을 불었죠. 그리고는 필요한 집을 챙겨서 내연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는 사라졌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남편을 향한 분노로 제대로 된 잠을 못 이루었어요.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더군요. 저 때문에 피해본 엄마께 너무 죄송스럽기만 했어요. 애초에 저런 놈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저런 놈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엄마와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 거란 생각에 괴롭기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패배자의 심정으로 살아갔어요. 엄마의 공장과 집은 압류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큰소리쳤어요. 말 잘 들으면 반지하 얻을 정도는 챙겨준다며 조롱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빼앗긴 돈을 되찾아오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노력했어요. 법률적으로 도움을 청하고요. 그러나 그렇다 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이기기란 무리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이대로 망하고 마는 걸까? 하늘을 원망하며 보내기를 일쑤였죠. 어느 순간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는지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큰 기회가 주어지게 됐어요. 네, 여기 부동산인데요. 소유하고 계신 땅을 인수하고 싶다는 기업이 있어서요. 생각 있으시면 좀 연결해 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땅이요? 하루하루 죽은 듯 지내는 제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전화였습니다. 대체 무슨 땅이냐고요? 생각해보니 저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엄마 공장에 압류딱지가 붙기 정확히 2달 전 엄마가 제게 땅을 하나 물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땅을 물려준다는 거야? 엄마한테 땅이 있었어? 예전에 사둔 땅이야. 공장 잘 되면 그때 이 부지에 건물 공장을 지을 생각으로 샀는데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계속 기회만 보고 있었어. 여기 자리가 참 좋거든. 썩히기 아까울 정도로 땅이 좋아. 내가 살 때는 땅값도 저렴했는데 탁 트여서 자리도 딱 좋고 조용하고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었어. 그런데 도통 그곳에 공장 차릴 기회는 안 오네. 아무래도 나는 어려울 것 같고 김서방은 이쪽에다가 추가로 공장 세울 수 있을 거야. 지금 일 배우는 거로 봐서는 나를 뛰어넘을 것 같거든. 그래? 걱정했는데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네. 그럼 엄마가 직접 그이한테 주지 왜 나한테 물려준다고 그래? 김서방이 부담 느낄까 봐. 안 그래도 지금 공장 물려받는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안 하던 일하려니 힘에 부칠 거고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도 이만저만 아니겠지.
그런 사람한테 공장 부지하라고 땅 주면 얼마나 더 부담되겠어. 괜히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는 것 같잖아. 내가 주는 것보다는 네가 주는 게 그림이 좋을 것 같네. 김서방하고 냉랭했는데 공장 물려받으면서 다시 좋아진 거 아니겠니? 옆에서 잘 도와주면서 내조하다가 나중에 자리 잡고 공장 키워나면 그때 네가 이곳에다 공장 짓자고 해봐. 그래야 부담도 덜하고 기분 좋게 공장 차리지. 엄마가 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네가 준비한 것처럼 해. 알겠지? 뭐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래요. 저는 엄마에게 이때 정확히 엄마의 큰 그림이었달까요? 왜 이걸 여태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에 압류 딱지가 붙기 전 제게 물려주신 덕에 그 땅은 넘어가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었어요. 저는 공장과 남편 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이 땅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고요. 이때 엄마한테 물려받은 땅이 어마어마한 크기였거든요. 엄마가 제법 크게 공장을 차리고 싶은 마음에 욕심부려서 사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방 쪽이라 땅값도 싸고 하니까 많이 사놓으신 거였죠. 아무튼 이 전화를 계기로 제 인생을 역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은 제 명의로 된 땅이 꼭 필요한 입장이었어요. 그 기업을 정부에게 위탁받아 고속도로를 맡아서 짓고 있었는데 그만 예정된 경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다가 제 땅으로 지나가는 것이 제일 옳은 방향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휴게소까지 지을 생각이랍니다. 완전 로또 맞은 거죠. 본인들에게 땅을 팔라며 꽤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처음 엄마가 땅을 산 금액보다 무려 30배 더 높았어요. 이대로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 포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나 싶더군요. 그 인간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감사하다는 인사만 연거푸 한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부둥켜 안으며 이제 우리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업에 큰 돈을 받고 땅을 팔았어요. 땅을 처분한 뒤 얼른 넘어간 공장부터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힘을 보태며 최선을 다해 공장 복구에 힘썼어요. 돈이 많이 생기니 공장을 되찾는 것도 떠나간 직원들과 거래처를 얻는 것도 막힘없이 진행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이혼도 확정지었고요. 미치도록 괘씸하고 천벌을 주고 싶은 인간이지만 어찌나 교묘하던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엄마한테 뒤집어 씌워놓은 흔적들만 남아있었죠. 어차피 땅 팔아서 다시 돈도 생겼으니 더 이상 그런 놈과 씨름하기 싫어서 그냥 이혼해버렸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 사나 죽을 때까지 지켜본다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이혼한 뒤 3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장 복구만 생각하고 달렸습니다. 점차 공장은 안정화되었고 등 돌렸던 거래처와 직원들을 되찾아오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어요. 저는 기존 일을 그만두고 엄마를 도우려고 공장 일을 배우고 있었죠. 제가 미친 듯이 매달리고 붙으니까 한창 때 벌던 것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정말인가 봐요. 그만한 성과를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녀는 더 승승장구하며 지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앞에 허름한 차림의 노숙자가 기웃거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뭐지 싶어서 보고 있던 차에 배고파서 그러나? 계속 기웃거리는 게 눈에 거슬려서 먹을 거 뭐라도 주고 보내야겠다 싶어서 간식용 과자를 챙겨 나갔어요. 저기 배고프시죠? 이것 좀 드세요. 이곳은 먼지 많이 날리니까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저쪽에 가서 드시고요. 다른 쪽으로 가라는 말과 함께 간식 과자를 건네자 노숙자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슬며시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덥석 제 손을 잡더니 웃기 시작하더군요. 맞네. 맞아.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당신이 맞았어. 어머, 이거 왜 이래요? 나요.
여보, 나야, 나. 내가 이런 차림으로 나타나서 못 알아보겠지? 당신이라고? 그저 먹을 거나 구걸하는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귀에 익은 음성과 얼굴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혼한 전 남편이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 돈 몰래 빼돌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더니 꾀재지한 몰골에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불려우한테 깜빡 속아서 다 떨렸지. 글쎄, 그게 보통이 아니더라니까? 내가 빼돌린 돈을 야금야금 자기 쪽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하루는 다 들고 튀어버렸어. 난 정말 믿었는데 그렇게 내 뒤통수 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래서 어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노숙자 생활한 지 좀 됐어. 그러다 옛날에 장모님이 운영한 공장이 보이길래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오긴 잘했지. 이렇게 당신을 다 만나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공장 넘어간 줄 알았어.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랑 장모님 아직도 공장 운영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분명 내가 돈 될 만한 건 다 빼돌렸는데. 그러니까 네가 다 빼돌린 탓에 넘어갈 뻔했는데 겨우 건졌어.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 하도 억울해서 하늘에 소리쳤더니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더라. 공장 넘어가기 전에 엄마가 사놓은 땅이 하나 있었거든. 어떤 기업이 그 땅을 사고 싶다고 30배나 더 쳐줬어. 그걸로 공장이며 뭐며 다 복구시켰고 지금은 전보다 더 잘 굴러가. 그나저나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잘 지내고 있는 꼴은 생각하기도 싫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놀랐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네. 마땅히 받아야 할 벌 받은 것 같아서. 그래, 맞아. 나 정말 있는 벌 없는 벌 다 받았어. 그동안 팔자에도 없는 노숙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 그런 날 하늘이 가엾게 여기셨나 봐. 이렇게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니 말이야. 그래서 좋니? 나 만나면 뭐 해결될 줄 아나 보네? 꿈깨.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잘 살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모습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어. 아이, 여보, 그러지 말고. 비록 안 좋게 헤어졌지만 나 당신 생각해서 위자료 안 받았잖아. 반지하 얻을 만큼 돈도 따로 챙겨줬고. 너무 그렇게 나 미워하지 마라. 예정을 생각해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여기 뭐 일 도와줄 거 없어? 나 힘쓰는 거 일 잘해.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할게. 그냥 여기 공장 구석에서 먹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더니 어떻게 네가 이런 꼴로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을까? 아, 그러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볼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럼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편히 다녀와.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어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씩 웃은 뒤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노발대발 하시더니 저와 함께 대접에 소금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공장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돌진해서는 소금을 있는 대로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수없는 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니까짓게 얼굴을 들이밀어! 쫄딱 망했다며? 그년이 돈 다 채가고 남은 네 몸뚱이밖에 없냐? 그거 잘됐다. 내가 매일같이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 너 같은 놈 꼭 천벌받게 해달라고. 아이, 장모님! 그만하세요. 아파요. 내가 왜 네 장모야, 이놈아. 그딴 소리 집어치워. 엄마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있는 대로 소금을 뿌려대니까 남편은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결국 다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남편 뒤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고요. 그 뒤로 몇 번 더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엄마와 저는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경찰 부른다고 하니 무서워서 더는 못 오더군요. 지금도 여기저기 전전하며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겠죠. 욕심부리다 아주 꼴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공장 일에 매진하며 지낼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